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금강산 대화의 시작이다 라고 잡았는데, 참 아직은 대화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국 쪽에서 북한에다가 일단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그래 철거하자 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대화의 출발이 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대화 시작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남미에다가 다시 관세 폭탄을 얘기했다 하는 것이 이제 악재가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96% 내렸고 나스닥은 1.12% 내렸는데, 남미의 관세 폭탄, 남미 쪽으로 전장을 좀 확장하는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홍콩 문제 때문에 좀 첨예하죠. 이런 두 가지가 같이 악재가 되면서 다우가 대략 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2% 하락이고 프랑스는 2.01%, 독일 대략 유럽들도 한 2% 정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오랜만에 유럽 증시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하였다. 그동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다 라는 낙관론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홍콩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약간의 갈등 조짐에다가 트럼프가 남미 국가에 대한 그 철강 관세를 대폭 올린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하락을 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철강 및 철강과 알루미늄 쪽으로 관세를 다시 부과했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게 악재가 됐고요. 또 아시겠지만 미국의 군함과 함재기의 홍콩 입항을 불허했다. 그전에는 홍콩 입항이 가능했던 모양이죠.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던 일부 시민단체 NGO에 대한 제재가 발표됐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좀 악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그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어저께는 이제 간방 PMI 지수가 드디어 52로 올라섰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이제 어제 장중에는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부터 1일님 감사드립니다.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는데 51.8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수치예요. 2016년 12월 이후에 최고치였다. 그러면은 17년, 18년, 19년이니까 거의 3년 만에 최고치를 보인 거죠. 이렇게 중국은 제조업이 중심 아닙니까? 이렇게 중국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은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좀 호재가 된다. 우리나라 경제와 증시에 호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로존의 11월 제조업 PMI도 46.9, 10월보다 개선됐는데 아직은 유럽은 50 아래에 있어요. 46.9, 50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46.9로 아직은 전달보다 개선되긴 개선되지만 아직은 침체다 하는 거죠. 아직은 이제 확장이 아니고 위축 국면이다, 축소 국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침체는 아니고, 침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면 리세션에 해당합니다. 리세션을 우리가 침체라고 이제 번역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침체란 말하고 경제적 용어인 침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침체는 아니고 위축이다. 그러니까 확장의 반대말이죠. 확장의 반대말 침체, 확장의 반대말 위축,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다. 어쨌든 예상보다 양호했다. 10월달보다 개선됐고 예상보다 양호했다 하는 것이 이제 유로존의 PMI 지표였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마킷 제조업 지수는 좋았는데 ISM 제조업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48.1로 10월달에 48.3보다 약간의 위축, 약간의 후퇴. 그리고 예상치가 49.4였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큰 폭의 미달이었죠. 알리안체, 루시, 맥도날드
올해 투자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역이다. 미중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무역도 우려가 요인이다. 미중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무역도 우려 요인이다. 그렇게 이제 발표했네요. 그렇고. 자, 아까 이제 아침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중국의 간방 PMI 제조업 지수가 7개월 만에 확장면에 진입했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차이신 제조업 지표를 말씀드리고요. 중국 간방 11월 제조업 PMI 지수가 전달 대비 0.9 상승해서 50을 넘어갔다는 얘기죠. 7개월 최고치면서 드디어 50을 넘어서서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거 조금 어제죠. 어제 그냥 이건 지워버려야겠다. 중국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전달보다 0.1포인트 개선돼서 51.8이다 해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최고치다. 그래서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간방 PMI가 50을 넘어서 확장면에 전환한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국의 그 경제와 증시에 큰 호재가 된다 하는 거죠. 어떤 그런 이제 의미 있는 모습이다. 자, 어제는 이제 바이오 베타 관련해 가지고 알테오젠 요것이 이제 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중요한 호재가 됐었는데요. 바이오 베타를 우리나라 바이오 베타가 역사가 좀 있습니다. 바이오 베타의 시초는 이제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이 그 약효를 좀 오래 지속하는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 수출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바이오 급등의 출발점이었죠. 한 2, 3년 전인가요? 한미약품. 그래서 그때의 8조 규모의 수출, 그러니까 그 기술 수출이죠. 요거가 이제 바이오 베타의 한미약품이 일단 바이오의 그 출발, 바이오 대시세의 출발이었는데 그 이후에 바이오 베타가 굉장히 그 시장에서 또 회사 그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이제 핵심 연구 과제였다. 바이오 베타는 그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이제 것을 바이오 베타라 그런다.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 건데 최근에는 이제 편의성을 개선하는 이런 쪽이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약효의 지속성, 그러니까 뭐 하루에 매일 한 번씩 뭐 먹던 약, 하루에 한 번씩 맞던 약, 주사 이런 걸 갖다가 일주일씩 또 뭐 한 달씩 심지어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한 달 만에 먹어도 되는 약으로 이제 바꿨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좀 개선되는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그러니까 지속성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요거는 정맥 주사로 2시간 동안 맞는 그런 주사를 집에서 2분 만에 맞을 수 있게끔 고친 그게 이제 램시마 SC예요. 이번에 알테오젠의 바이오 베타도 기존에 이제 혈관 주사라 그러죠. 그 정맥 주사용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인슐린 주사처럼 피하 주사, 그러니까 정맥을 찾지 않고 집에서 아무나 놓을 수 있는 거죠. 집에서 아무나 자기 뭐 엉덩이에 놓거나 어디에 놓거나 이렇게 이제 피하 주사로 맞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술이다는 거죠. 알테오젠. 이런 기술을 이제 수출하는 것.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히알루로니다제 효소를 이용해서 피부 밑에 이제 피하 지방, 이제 피부 밑에 보면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을 녹여가지고 침투할 수 있게끔 돕는 분해 효소. 이게 이제 히알루로니다제 효소인데 요걸 갖다가 계량을 해서 바이오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혈관에다가 정맥 혈관에다 놓는 그런 이제 어려운 꼭 그 간호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간호사가 없어도 놓을 수 있는 피하 주사, 그냥 아무데나 놓을 수 있는 이런 걸로 바꿨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개량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뭐 북한의 컨테이너 쪽을 철거하겠다. 북한이 금강산 컨테이너 철거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러자라고 이제 우리에서 남측에서 이제 북한에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통보했는데 오래된 낡은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북한이 새롭게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나지 말고 그냥 서류상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통일부에서 만나자 대면 접촉을 해서 결론을 내자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북한이 워낙 완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래 그러면 뭐 철거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아산 측과 340개의 컨테이너 숙소의 직접 철거를 갖다가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도 이 컨테이너 숙소는 철거하는 게 맞다라고 본 거예요. 더군다나 한 10년 지났고 이 컨테이너 숙소가 만들어진지 몰랐는데 이 컨테이너 숙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벌써 10몇 년이 아니죠. 20년이 흘렀구나. 20년이 흘른 거죠. 그리고 관리가 안 된 지 10년이 됐으니까 또 수량도 많습니다. 340개는 굉장히 수량이 많죠. 요거는 그래 뭐 북한의 얘기가 맞은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현대아산과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것이 어찌되었던 철거의 그 관점이지만 북한과의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부분 아니냐 이렇게 봐서 제가 이제 철거로 대화 시작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김 장관 얘기는 원산 갈마지구 공동개발에 관련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 얘기는 원산 갈마지구를 공동개발하자고 일단 제안을 한 정도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기자들의 질문에 간홍클럽에서 동해 관광특구 공동개발하자고 한 것은 9.19 정상회담 합의문 중에 하나다. 9.19 정상회담 합의문 중에서 그쪽을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쪽을 같이 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어떤 원칙적 합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유엔 제재 조치는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관광 사업의 투자는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관광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도 관광객을 보내자는데 취지가 있다라는 것. 그런 이제 개념 같아요. 관광 투자가 아니라 관광객을 보내는 조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된 것 같고 김정은이도 이제 남한 그 주민들이 북한에 관광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했죠. 금강산 관광은 환영한다. 금강산 관광은 환영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기 때문에 그게 대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떤 투자는 금지되어 있죠. 북한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 있는데 관광객 보내는 것은 뭐 투자 제재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관광객 보내는 조치는 일단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국의 통일부 장관의 얘기는 그 얘기 같습니다. 일단 관광객은 보내겠다. 요 얘기는 이제 관광객을 보내겠다라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물꼬를 트는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제안이죠. 요것은 이제 북한이 늘 어떤 바라던 바이기 때문에 북한이 왜 관광객을 안 오냐 이렇게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객을 보내는 조치는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제안이 될 수 있다. 개별 관광은 가능하지만 관광 사업에 법인체는 활동할 수 없다는 게 제재조항이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아산이 사실은 이제 그냥 현대아산을 무시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대아산에 어떤 기득권이 있단 말이죠. 기득권. 그리고 현대아산이 지금까지 북한 관광을 갖다가 총괄해 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쪽에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북한 쪽에서도 현대아산의 노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아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모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현대아산이 국내에서 관광객을 모집해가지고, 북한의 그 입구라 그래나? 북한 입구까지는 현대아산이 이제 주도해서 보내주고, 일단 북한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현대아산이 리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이 리딩해가는, 북한의 뭐 관광, 뭐 그쪽에 뭐 관광 사업체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유엔 제재에는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방식이 지금 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그 북한 관광의 방식이라는 거죠. 중국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그 방송인 샘 해밍턴인가요? 그 친구도 샘 해밍턴을 비롯해서 5명이 지금 북한에 관광을 갔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을 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SBS에서 반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샘 해밍턴 및 5명의 북한 관광기 요거가 방영이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우리 그 통일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갈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야 뭐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북한 관광을 하는 방식을 아마도 추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관광은 곧 조만간에 시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이번에 김현철 장관이 북한에 가가지고 비건 대표하고 회동할 때에 이상 가족 면회소 그 수리 요거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 협조를 구했다 그래요. 이상 가족 면회소 건물 수리. 그래서 협조를 구했는데 뭐 오케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상 가족 면회소 건물 수리 관련한 협조를 구했고, 또 이제 도쿄 올림픽 동안에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전쟁이 좀 휴전되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김정은은 12월이 선택의 기로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정은 스스로가 시한으로 정한 것이 12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하여튼 북한이 길을 새로운 길로 가거나 아니면 미국과 협상을 끝내거나 라고 이제 지난 4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12월엔 결론이 나지 않겠냐. 12월에는 미국과 협상을 하거나 새로운 길로 가거나의 갈림길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엊그제 국정원의 얘기가 스톡홀름 결렬 후 연속적으로 대미 압박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데, 아마도 연말까지는 미국과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라는 게 이제 실질적인 협상을 끝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12월까지는 뭔가 하여튼 뭐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과 재협상이 이제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시도되지 않겠냐. 또 북한은 현재 북한이 원하는 것은 뭐 미국과의 전쟁은 아니죠.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결국 실무회담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전쟁 아니면 평화 둘 중에 하나겠죠.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을 할 것인가. 요것을 12월 달에 끝내겠다 그랬으니까 12월 달에 끝내지 않겠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2월 달에 끝내려고 그러면 일단 협상 시작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김정은이 얘기대로 한다면 새로운 길은 뭐 뻔하겠죠. 핵실험 재개, ICBM 발사. 근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핵실험을 다시 하고 ICBM 발사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뭐 특별하지가 않죠. 옛날이야 뭐 핵실험이 좀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뭐 핵실험 다시 한다고 그래가지고 별로 그것이 새롭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그것을 다시 할 만한 그런 적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스스로
막다른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자성자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12월 달에 끝내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을 하거나 협상을 끝내거나 아니면 아예 돌아서서 자력갱생으로 가거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마도 12월 달에 결론이 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아마 좀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시도를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북미 대화 또 남북 경협주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는 남북 경협주의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타이밍이 안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협상 달성을 위한 협상에 나오라는 원칙론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고. 자, 어제 시장의 흐름이 코스피가 3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이 1포인트 올랐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약했죠. 또 여전히 외국인들은 약 4천억대의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등락률은 81%로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코스피 81%, 코스닥 79%. 그래서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흐름들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 예, 기대보다 못했다.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제는 큰 폭 반등을 예상했는데 반등이 아니고 소폭 반등에 그쳤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이 빠졌으니까 미국이 빠졌고 유럽도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별로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최근에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조정받았죠. 많이 조정받아가지고 추가 조정의 여지는 작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좀 인기 있던 종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알테오전 상한가 갔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천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베타 쪽이다. 바이오 베타 쪽이고 계약금 153억 받았는데 최대 마일스톤은 1조 6천억에 이른다는 거죠. 최대 마일스톤이라는 게 큰 의미는 아니고요. 왜냐면 한미약품 뭐 8조 얘기했지만 지금 뭐 아직까지 큰 뭐 적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팍스넷이 한가로 갔던 것은 상상인 정권 때문에 그렇다는 거. 상상인 그룹에다가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HLB가 어제도 여전히 등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HLB는 13만원대가 무너져가지고 조금 11만원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제 뭐 대반등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HLB가 61선까지 후퇴를 했단 말이죠. 20일 깨고 61선까지 후퇴했기 때문에 60일 라인에서 반전 여부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넥서사이언스는 HLB의 사주인 진양곤 회장이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 하는 거고, 요것은 오늘 좀 상당히, 어제도 15% 올랐지만 오늘도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넥서사이언스. 그렇고 필룩스도 좀 관심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필룩스의 경영진이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바이럴진이라는 이제 자회사를 출장을 갔는데,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의 그 임상 이상 승인 여부가 관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것이 또 상당히 조금 2주째 하락을 해가지고 눌림목 만들고 있는데, 요거 필룩스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이제 또 20만원 찍고 또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60선 지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지온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메지온도 25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14만원까지 약 10만원 정도의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메지온은 이제 장기선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최근에 기관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고, 그 다음에 SK케미칼은 뭐 아시다시피 패치형 치매 치료제 요걸 갖다가 FDA 판매 승인 받은 것 때문에 재료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 3일째 하락인데, 원래 3일 하락은 1, 2, 3 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SK케미칼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출판사는 아시다시피 아기상어 쪽인데, 요거에 넷플릭스 진출 재료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 중인데, 이것도 한번 눌림목. 오늘 뭐 전체 시장은 좀 별 볼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개별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대형주 쪽 그렇고, 바이오 쪽에서는 어제
금방 언급해 드린 대로 알테오젠의 상한가가 있었고요. 또 ST큐브가 이제 신약 물질을 개발했다 해가지고 이건 뉴스만 된 건데 요거 거의 뉴스만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갔어요. 아이진이 괜찮았고 이중항체 유틸렉스 ABL 바이오 앱클론이 나란히 좀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앱클론 파맵신 같은 이런 유틸렉스 ABL 바이오 앱클론 파맵신 이렇게 이제 이중항체 4대 종목 아닙니까? 요것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이제 셀리블이나 이런 쪽도 지금 바이오 페타 쪽으로 좀 많이 진전되고 있어요. 아이큐어는 요것도 뭐 바이오 페타죠. 아이큐어도 치매 패치제 SK 케미칼이 치매 패치제 FDA 승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큐어도 지금 굉장히 진전된 치매 패치제를 하고 있고 이제 셀트리온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관심 있게 보고 신풍제약은 또 일단 뇌혈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깊은 회사예요. 그다음에 신신제약은 패치제로 좀 이게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패치제 신신파스 아닙니까? 파스. SK그룹의 SK바이오랜드하고 SK케미칼 디스커버리가 이제 나란히 좀 조정을 받았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아닙니까? SK바이오팜의 내년 상장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관심 종목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관련해 가지고 일본과의 우리가 분쟁은 끝냈지만 애국주의 핵심이 뭐냐면은 한국에 관해서 IT 부품 재료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소부장 아니에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하고 하겠다는 거니까 소부장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쪽이죠. 소재, 그다음에 장비, 비메모리 이렇게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폴더블 폰이 생각보다는 재료가 좀 있어요. 그래서 KH바텍도 주가가 괜찮았고 세경하이테크 같은 것도 요즘 괜찮은 모습이고 이건 이제 폴더블 폰이죠.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요즘 이제 파인테크닉스 다시 한번 좀 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또 내년에 1, 2월, 3월달을 겨냥해서 미세먼지 종목들 또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이제 조선이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거죠. 업황이. 그리고 이제 오픈 뱅킹 관련해 가지고 NH 한국사이버결제, 나이스 정보, KG 이니시스 같은 거 좀 관심 있게 보자 하는 거고 또 왕이 장관이 또 한국에 온다며 그래서 왕이 장관 한국 관련해서 그저께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좀 조정인데 그저께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좀 약간 조정이었죠. 그래서 현재 어쨌든 간에 왕이 장관이 이제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시진핑 주석 아니겠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탄력주가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예요. 요 세 가지 종목은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외에 이제 토니모리를 비롯한 종목분들, 아모레를 비롯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OEM 종목들,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왕이 장관 때도 이제 한번 그럴 것 같고 결국 시진핑이 왔을 때 좀 시세가 나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자, 남북경협주는 여전히 아직은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도 약간 이제 밀리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금강산 관련돼 가지고 금강산 제2가 경협주의 뭐 재료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미중 협상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북미 협상 시작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중 협상 완료가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블랙 프라이데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미중 협상이 완료될 가능성이 꽤 높고 그렇게 된다면 바로 북미 협상도 시작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을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정치주는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리에서 물러나서 당으로 온다 그러죠. 관련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황교안주. 그렇게 이제 쭉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쭉 정리해서 뭐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크게 좋지는 않지만 뭐 재미는 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어제 월요일날 기대만큼 지수 못 올랐지만 오늘은 아마 화요일날인데 우려만큼 크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는 많이 못 올랐지만 오늘은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고, 오늘만 잘 방어하면은 내일 정도에는 또 한국 시장도 살아나는 모습, 210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방송은 제가 유튜브, 요거 제가 저걸 안 했나?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혹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운전 중이나 아니면은 출근 중에 보시려면은 유튜브로 제가 녹화한 거 올려놓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어려운 12월인데, 요 12월 잘 보내면 새로운 기대의 1월달이 옵니다. 1월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